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진출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후유증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양식넙치 1톤이 포항 지역에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와 포항시 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진출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경주시 의회 전반기 의장에 자유한국당 윤병길,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김동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장은 1차 투표에서 15표를 얻어 1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8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의회, 소모적 낭비 없이. 포항시 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의장의 서재원, 부의장의 한진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포항시 의회 의장단 선출도 정당 대결이 됐습니다. 한국당 소속 19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인데 의장은 20표, 부의장은 18표를 얻었습니다. 5선의 서재원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포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서로가 상생하면서 서로가 협치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5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몰표를 행사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원구성은 민의를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당 독식 구조가 아니라 의회의 민의에 따라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시의회도 자칫 국회처럼 정당 간 힘겨루기 대립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인 의회 운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경북에서는 인명피해 2명과 함께 농경지 31.9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의성이 19헥타르, 청송 6헥타르, 성주 5헥타르 등이며 공공시설은 영주 이산면 지방하천 제방유실 등 4건입니다. 또 봉화에서 낙석이 차량 앞유리를 관통해 1명이 숨진 데 이어 의성군 공무원 1명이 나무에 맞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비정규직 170여 명 가운데 1차로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이준석 씨. 지난 2016년 11월부터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쓸고 닦고 했는데 소속은 청소 용역업체,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이 씨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직원, 말 그대로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공단 직원과 같이 건강검진과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 불안 해소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본인도 미래에 대한 안정된 설계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쁘고 마냥 즐겁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맞춰 파견 용역 노동자 174명 가운데 86명을 1차 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계약이 끝나는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43명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명 안전과 밀접한 전문 기술 용역 분야인 정비와 방사선 안전 담당 노동자 88명도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협의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단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3월 자연환경해설사 등 25명을 정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5,300여 명인 한수원은 6개 분야 가운데 절반은 아직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만 5천여 명.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내용과 대상 조건 등을 놓고 노사 간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통령 직속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포항을 찾아 북방경제와 포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침체된 포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을 알고 포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양식 넙치 1톤이 포항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은이 검출된 부산 양식장 3곳에서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유통된 넙치는 모두 3.8톤으로 이 가운데 포항에서 1톤, 부산 2.5톤, 울산 0.3톤이 각각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문제의 넙치가 포항의 화로 도매업체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일선 횟집으로 판매돼 대부분 소비된 상태여서 수거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올해부터는 일반 고등학교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고교 서열화, 입시 위주 교육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 선택폭이 커졌습니다. 자사고들도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던 터라 반기고 있습니다. 학생 진로에 따른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사고의 교육과정 역량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도 높아지지만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데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역 단위의 그런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고교 서열화가 더 고착화될 거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종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달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변수입니다. 대입 개편안에서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가 결정되면 자사고는 유리할 것이고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아지면 자사고를 선택하는 쪽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외고 일반고 동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올 상반기 5대 강력범죄는 9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601건에서 360건으로 40.1%나 줄어드는 등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성폭행 범죄만 18% 늘어났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범죄 다발 지역의 순찰 강화와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방범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학계와 방송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방송대표자 회의 준비위원회가 오늘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지역 대표성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준비위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방송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소유 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상공회의소가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 4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개에 훨씬 못 미치는 76으로 2013년 이후 6년째 10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수출 경쟁력 약화, 내수 침체,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가면서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독도 동북쪽 해상을 지나며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동해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풍랑특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북동풍이 지속되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경주가 한낮 기온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 사이에는 경북 북부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반면 경북 남부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고 경북 북부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문화관광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임직원들은 문화관광을 통해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데 앞장서고 3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최상의 서비스로 1등 경북관광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경북 제조업 가동률은 72.3%로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 73.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이 75.1%, 섬유 제품 77.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58.3%로 나타났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모래조각 작품이 장마와 태풍으로 100mm 이상 비가 내렸음에도 온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지난달 23일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모래조각가 최지훈, 지대영 작가의 작품 석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물로 모래를 다지고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물풀로 모래를 고정해 인위적으로 망치지 않는 한 1년은 버틴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월드컵 휴식 기간을 이용해 홈구장인 스틸야드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스틸야드의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서포팅존 좌석을 60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유 공간을 넓게 배치했으며 프리미엄 좌석 숫자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포항은 오는 7일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 이어 11일 저녁 새 단장을 마친 스틸야드에서 FC서울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경주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15개 수산물과 5개 정수장의 식수에 대해 방사능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치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만족했고 모든 정수장 식수에서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